안녕, 진아쌤이에요. 자, 7주차 문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을 먼저 체크. 주세붕의 오륜가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제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죠. 왜냐면 오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3강 오륜할 때 그 오륜이어서 유교적인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는 것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로 내용을 들어갈 건데 지금 첫 수에 보니까 1수, 2수, 3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시조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마다 이 말씀 들어사라 라고 해서 사음보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죠. 내용은 사람마다 이 말씀 들어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체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 것이다, 오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쵸? 자, 이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 이 말씀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왜인지 알죠? 여러분들 도덕적인 거 이런 거 안 지키면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어도 사람이 아니니까 이 말씀 잊지 말고 배우고야 말하리라 라는 건 이 말씀 벼라, 이거 실천하자 라고 하는 걸 1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수를 봤더니 아바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 라고 하면 아바님 어머님 날 낳으시고 날 기르시니 라고 해서 말에 비슷한 말의 가락이 나열되어 있는 대꾸 찾을 수 있겠네요. 우리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른다. 쌤 어렸을 적에 이거 되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다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더라고. 아빠 날 어떻게 낳아? 엄마가 낳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 반대 아니야? 이 생각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씨가 있어서, 그쵸? 자, 태어난 거니까 이건 인간용이 아닌가요? 자, 아버님이 나를 낳고 어머님이 나를 기르고 부모 곧 아니시면 내 몸이 없실났다 라고 했으니까, 자, 부모가 있어야지 내 몸이 있다.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가히 없으셨다 라는 건 이 덕을 갚으려고 해도 끝이 없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돼? 이 덕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에 뭐 하자? 효하자 라는 얘기네요. 여기서는 효라는 거를 잡으셔야겠죠. 그 다음 종가 주인가를 니라서 삼기신고. 자, 종가 주인과를 누가 삼기신고라고 했을 때 삼기다 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 어휘 체크를 해두셔야 될 거예요. 이 삼기다 라고 하는 말이 어디로 나온다, 이게 사람하고 호응한다 라고 하면은 이때에는 태어나다 라는 말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은 경우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닌 그런 물건이라고 한다면, 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물상들 물건이라고 한다면 만들다. 보통 이렇게 의미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종과 주인을 누가 태어나게 했는가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그냥 의미상 누가 만들었는가 이렇게 봐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겠죠.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먼저 하니 라고 했네요. 벌과 개미가 뭘 먼저 알았어? 종과 주인을 만든 이유를 알았대요. 그러고 보니까 벌도 일벌이 있고 여왕벌이 있고 개미도 일개미 있고 여왕개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있는 거야? 종과 주인이 확실하게 있네요. 그쵸? 얘네가 있었어. 자, 그래서 먼저 그 뜻을 알았으니까 한 마음에 두 뜻 없이 속이지나 마옵사이다 라고 해서 한 마음에 두 뜻 없어야 한대. 그래서 속이지 말지. 이 얘기는 한 마음에는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한테 뭐 하자? 우리가 하나의 한 마음, 충을 지키자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두 뜻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불충이 되는 거잖아. 그죠? 딴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 사수를 봤더니 지압이 바가라 간대 밥골이 이고 가서 반상 들어대. 반상은 밥상이에요, 얘들아. 마초이다, 눈썹이 마초이다 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상을 어디까지 들으라는 거야? 눈썹까지 들으라는 거야. 이게 뭐야, 그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공손하게 뭐하라는 거, 상을 들어라 라는 소린 거야. 진실로 고마우시니 손이야 다르실까 라고 해서 진실로 고맙대. 누가? 지아비가. 이게 바깥에서 일해서 내 생계를 먹여 살리는 지아비가 진실로 고마우니까 손이야 다르실까 라고 했는데, 이 손이라고 하는 건 누굴 나타내는 표현이야? 손님이잖아요, 손님. 손님과 다르실까 라고 하는 건 뭐 하다는 거야? 손님과 다르지 않다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손님하고 다르실까라는 건 다름없어 라고 해서 지금 물어봤지만 답이 있는 일종의 설의적 표현. 왜 손님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손님, 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돼? 정성스럽게 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아비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거야? 정성스럽게 대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지금 부부 간의 그런 이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부 유별 뭐 이런 거죠. 부부 간의 도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어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내 역할은 지아비를 섬기는 것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제 오수. 형님 자신 젖을 내조차 먹나이다 라고 해서 지금 화자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형님이 먹은 드신 젖을 내가 라고 해서 지금 여기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 상태인 거고, 내가 쫓아서 먹습니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와 우리 아우야 라고 했는데, 봐봐, 앞에는 누가 얘기했어? 내가 먹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아우인 동생이 얘기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아우인 동생이 지금 화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밑에를 보니까 와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 아우라고 불렀다는 건 여기선 화자가 슬쩍 누구로 바뀌었다는 거? 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선 갑자기 형이 화자가 됐어. 그래서 어마님 너 사랑이야 라는 거. 어머님 널 사랑하셔. 형제가 불화하면 개 돼지라 하리라. 형제가 불화하면 개 돼지와 같대. 그러니까 뭐해?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형제 간의 우애를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이한 거는 아우가 얘기하고 형이 얘기하고, 그렇죠? 자, 지금 말하는 화자가 슬쩍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 이제 육수. 늙은이 부모 같고 어른 형 같으니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같은 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자, 같은 이라는 게 나오면 직유. 그러니까 늙은 사람은 부모같이 여기고 어른은 형같이 여기고, 자 라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요 중간을 이렇게 딱 끊으면 여기 부분에서 늙은이는 어른은 부모 같고 형 같으니 라고 했으니까 비슷한 말해가르게 나열 됐고 가능하겠네. 같은데 불공하면 어디가 다를고. 그러니까 같은데 불공하면 어디가 다를까라고 하는 건 불공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늙은이랑 어른을 뭐해? 섬겨라 라는 거잖아.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다 라는 건 나이가 많으면 절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이가 많은 사람을 뭐하자? 공경하자 라고 하는 일종의 장유유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나이 많은 사람 어른 공경.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륜가라고 하는 걸 살펴본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봤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좀 풀고 올까요? 뒤에 이 오륜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바로 있으니까 여기부터 먼저 해결.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라고 했으니까 가도 이렇게 맞춰주시자, 사이즈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니까 교훈적 내용의 시조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 전략이 있대. 그럼 표현 전략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선 윤리적 도목을 실천해야 하는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또한 비유 나 상징 세 번째, 유추 네 번째, 다른 인물이나 사물의 대비라고 하는 게 다섯 번째, 뭐 이렇게 되겠죠. 통해 화자가 개인의 윤리는 물론, 자, 개인의 윤리에다가 플러스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정당화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랑 지금 맞춰보라는 거야. 매칭을 해보라는 거죠. 1번부터 삼수에서는 이라고 돼 있고, 삼수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아까 충 얘기했던 부분. 벌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그러니까 벌과 개미가 뭐야? 이 일벌과 그 다음에 여왕벌. 일개미와 여왕개미가 있어서 얘네가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도 섬겨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유추가 무엇입니까? 비유와 추론이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추론. 쟤네도 뭐 했으니까? 섬기니까. 그래서 걔네에 빗대어서 우리도 그러하자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겠네요. 2번 사수에서는 이라고 있고, 사수는 부부의 도리였어요. 자, 화자로 내세운 지아비와 지어머니의 그 문답 방식을 통해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문답은 뭐가 되는 거야? 지아비가 묻고 지어미가 대답을 해야 문답 방식이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지아비가 밭을 갈고 있고 지어미는 뭐해? 밥상을 갖고 가는데 눈썹에 맞춰서 공손하게. 정말 고마운 존재니까 토님처럼 어렵고 정성스럽게 대해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문답이 어디 있니? 그쵸? 문답 없네. 그럼 몇 번?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도 그냥 살짝 볼게요. 오수에서는 어머니의 젖은 이라고 돼 있고 오수는 우애를 얘기했어요. 자,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아우,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라고 했는데 아까 형님이 드신 젖을 저도 쫓아 먹습니다. 그랬더니 와 아우야 어머님도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대화 형식 뭐 가능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은 오수의 개돼지는 일수의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윤리적 주체와 대비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개돼지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어? 이 말씀을 안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어도 사람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윤리적 주체, 이런 오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비된다? 가능하겠죠. 자, 5번이요. 제6수에서는 부모와 형은 제2수의 부모와 제5수의 형님과는 달리 늙은이와 어른의 빗대어져 쓰임으로써 그렇네요. 아까 이수는 무엇이었으니까 진짜 효였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모 그리고 오수의 우의 진짜 형 아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 같은 경우 6수에서는 빗대진 표현이 맞죠. 같은 이란 지위를 썼으니까 그렇게 쓰임으로써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형님을 섬기듯이 사회에서는 늙은이와 형을 섬겨야 됩니다. 라는 표현이니까 요거 가능이라고 봐야겠죠. 그 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지금 문제, 하나 남은 문제. 우리가 가만 지금 볼게요. 가는 봤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지금 가만 놓고 봤을 때 관념적 덕목을 열거하여 각각이 지닌 모순점을 밝히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관념적 덕목을 열거하는 거는 맞죠. 여기에 지금 나오는 효충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엇이니까 관념적 덕목이니까. 근데 모순점이 있진 않죠. 그럼 일단 1번 날려야겠네. 자, 2번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관계를 의식하지 않아? 관계를 의식해야지.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 간의 예의를 지키자라는 표현이니까. 그렇죠? X. 그 다음 이제 3번 나고 4번 나고 5번은 나니까 가를 보도록 하죠. 자, 가와 나는 모두라고 했을 때 가는 자연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 자연물이 지닌 덕성이라고 한다면 벌과 개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 말이 이상하지 않니 얘들아? 벌과 개미라는 애들도 충이라는 걸 안다.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인간적 삶에 대한 의지. 걔네한테 덕성을 얘기했고 우리는 이런 게 있어.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미 가해서 X. 그러면 답을 1, 2, 5를 지금 다 일단 지워놓고 3, 4 중에 답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보고 와야 한다는 소리죠. 자,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전 시조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산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수필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복합 지문에 나온 건 수필인 거죠. 소설 같은 경우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좀 두드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소설에서는 다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은 단독 지문으로 나오는 거고 수필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하기엔 조금 약한가 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운문하고 섞여가지고 복합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합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필이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수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수필은 길게 수필은 자신의 경험이라던가 체험으로부터 뭘 얘기한다? 깨달음을 이야기한다. 근데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보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옹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훈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필을 볼 땐 이게 핵심이에요.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필 볼 때 전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 갈래 지식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수필을 봐야 될 때에는 어떤 체험이 나타났고 그로부터 어떤 깨달음이 무엇인가 요 정도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용을 들어가야 합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내용을 볼 건데 제목을 먼저 봐야죠. 제목 옆에 참아설이라고 돼 있어요.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쵸? 이게 옆에 한자가 쓰여 있다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버려야 되는데 보통 뭐 말맞죠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차를 알 만한 학생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쵸? 차는 왜 차용할 때 그 차 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빌리는 설이라고 하는 건 한문수필 양식인 거죠. 그래서 제목을 봤을 땐 말을 빌린다라는 건데 여기서 얻을 수 있으면 땡큐 하지만 없으면 버리고 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2학년 2학기쯤이 됐으니까 웬만한 문학 작품 좀 많이 봤을 거고 그러면 참화설 정도는 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못 본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제목에서 얻을 수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버리면 돼요. 그 상태로 내용. 자, 나는 이라고 했는데 나라고 하는 화자가 나와 있고요. 이 화자가 수필이다 보니까 이걸 쓴 이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 썼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제목을 이제 그 캐치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빌려 썼어. 이게 참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뭐 물론 그게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경험인가?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경험이 나왔으면 여러분들 뭘 봐야 돼? 체험으로부터 깨달음이 뭘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뒤를 확인. 그런데 노둔하고 야인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남의 말을 빌려 탔는데 첫 번째 경우에서는 노둔하고 아둔한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래요. 아무래도 노둔하고 야인 말이니까 불안한 거지. 개천이나 도랑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려요.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대요. 사고가 없는 거야. 자, 반면에 라고 했으니까 대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말굽이 높고 기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말을 얻었을 경우라고 했으니까 요게 말을 얼렸을 때 두 번째 경우가 되겠죠. 아주 잘 달리는 말. 의기양양, 방자, 막 채찍을 막 갈겨. 고삐를 놓기도 해. 그러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처럼 간주했다는 건 미친 듯이 뛰었다는 거지.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대. 그럼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니? 말을 빌렸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그런데 어떤 경험이 나온 거야? 노둔한 말을 지금 빌렸었다라고 하면 조심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지금 준말을 빌렸었다라고 할 때에는 방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했을 때에는 사고가 없었는데 무사고, 그쵸? 그런데 뭐가 했을 때에는 지금 이렇게 방심했을 때에는 사고가 났다. 라고 하는 지금 경험이 나왔어요. 아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아 나오면은 감탄사. 보통 우리 감탄사는 언제 나와요? 뭔가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깨달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뭐하다는 거? 변덕스럽다라는 거죠. 위에서 확인했잖아요.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쓸 동안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말해 무엇하겠어 라는 거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여기서 뭐야? 설이 쓰인 거잖아. 무슨 소리야? 남의 것도 이렇게 변덕스럽게 구는데 내 거는 더하지 라는 소리잖아. 내 거는 더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라는 건 여기서 또 설이 쓰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라는 건 다 빌렸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 뒤에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 지 어미는 지 아비에게 비복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 많은데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전부 다 뭐야? 다 남한테 빌린 것이라고 보는 거죠. 대부분 자기가 본디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서립. 그쵸? 미혹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남의 것도 이렇게 변덕스럽게 본다. 내 건. 내 것은 더 뭐 할 것이다? 변덕스러울 것이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게 있니? 없어? 라는 거잖아. 내 거 없어. 다 보호한 거야? 다 빌린 거야. 근데 사람들이 참 빌린 것을 자기 걸로 알고 변덕스럽게 구니까 뭐하다는 거? 미혹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내 건 줄 알았는데 결국에 뭐 해야 돼? 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돌려주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독부가 되고 백승의 대부도 고신이 되는 법인데 뭔가 이제 임금도 뭐야?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백승의 대부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도 고신 외로운 신하가 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더구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 역시 다시 한번 설의. 말할 필요가 없어. 미천한 사람은 뭐야? 더 말할 필요 없어. 더 외로워지겠지. 더 가진 게 없어지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맹자가 말하기를. 맹자라고 하는 이런 성현들을 데려오게 되면 당연히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만 얘기한 거 아니야. 유명한 사람도 이런 얘기했어. 라면서 이제 자기의 말의 타당성,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맹자도 뭐라 생각해? 다 우리가 빌린 건데 오랫동안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란 거 어떻게 알았겠어? 라는 건 모른다라는 거야. 우리는 다 가진 게 없는데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끼는 바가 있기에 참아서를 지어 그 뜻을 부연해 보노라 라고 해서 맨 끝에 이 글을 지은 까닭이 나왔네요. 그럼 참화설에서는 맨 처음에 뭘 통해서 말을 빌렸던 경험이라는 게 나왔죠. 자, 요거를 먼저 띄울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가 될 건데 눈 아프겠다 얘들아. 자, 이렇게 됐을 텐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왔던 거고 조금 더 줄여야겠다. 그치? 자, 말을 빌려탔던 경험이 일단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경험으로 체크를 했었죠.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참 우리는 변덕스럽구나.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근데 내 것이라고 하는 거 빌린 것도 변덕스러운데 내 것은 더 변덕스러울 건데 내 것은 없어.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압축시킬 수 있죠. 말을 빌렸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뭐 하는데 변덕스럽게 여기는데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구나. 그래서 깨달음은 무소유를 깨달았구나 라는 것 정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43번을 마저 해결할게요. 나를 봐야겠죠? 3번. 나는 개인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 자, 개인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참하죠. 말을 빌렸던 경험.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를 하고 있다라는 건. 내가 빌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아닌데 이렇게 변덕스럽구나라는 걸 통해서. 근데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 다른 사람 심지어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다들 자기가 뭔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했더라?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답. 3번이 정답. 자, 4번. 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형상화하여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내면 심리를 형성한 부분이 있을까요? 형상화라는 거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잖아. 내면 심리를 딱히 형상화한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 경이가 무슨 헛소리입니까? 다 지워야겠죠. 그쵸? 자, 5번 같은 경우는 자연물이 지닌 덕성 있어요? 이 부분도 없죠. 나도 X. 그래서 완벽하게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7주차의 문학 파트, 시각 파트가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이어서 소설 파트에서 보도록 할게요.